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 피터 브류헬, 피에테르 브류헬 더 엘더이 1565년에 그린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과 새덫이 있는 겨울 풍경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껴지는 듯한 이 그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16세기 네덜란드의 어느 평화로운 겨울날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림을 처음 마주하면 꽁꽁 얼어붙은 강의에서 겨울을 즐기는 마을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썰매를 끄는 아이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콜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콜프는 하키나 골프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색채의 마법사 브류헬은 황갈색과 흰색, 그리고 옅은 푸른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겨울의 대기감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의 실루엣은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몽환적인 느낌을 주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새덫입니다. 작품의 오른쪽 하단에 주목해주세요.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커다란 나무판자가 나뭇가지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지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제목에도 등장하는 새덫, 벌드 트랩입니다. 그 주변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든 검은 새들이 보입니다. 덫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브류헬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과 먹이를 쫓는 새들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밑에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고, 새들은 머리 위에 판자가 언제 덮칠지 모른 채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브류헬은 우리에게 인생의 취약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인생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우며 눈앞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도덕적 성찰을 얻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서 사용된 브류헬만의 독특한 구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브류헬은 관찰자를 약간 높은 곳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를 조감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마을 전체의 풍경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전경의 커다란 나무들은 화면에 깊이감을 더해주며 구부러진 강줄기를 따라 시선을 자연스럽게 배경의 먼 마을까지 인도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한 세 마리는 마치 관객인 우리와 함께 이 풍경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 그림은 단순한 겨울 풍경화를 넘어 삶의 즐거움 이면에 숨겨진 불확실성과 경계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0년 전의 그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속에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브류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걸작을 남긴 피터 브류헬은 1525년 태어나 1579년 사망했습니다. 브류헬은 서양 미술사에서 풍경화와 풍속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마치 그의 그림처럼 그의 삶 또한 당대 민중의 삶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브류헬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1525년경 네덜란드 브레다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피터르 쿠케판 알스트의 문화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훗날 스승의 딸인 마이컨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젊은 시절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이탈리아의 고대 유적을 배우러 갔지만 브류헬은 오히려 돌아오기를 마주친 알프스 산맥에 압도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브류헬은 알프스를 통째로 삼켰다가 캔버스 위에 뱉어냈다고 평할 정도로 자연의 웅장함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겨울 풍경의 깊이감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귀족이나 신의 모습 대신 평범한 농민들의 일상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브류헬은 친구와 함께 농민으로 변장하여 마을 잔치나 결혼식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탐욕을 풍자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익살꾼 피터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브류헬은 4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술적 유전자는 대단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소 피터로 불려 아버지의 그림을 똑같이 복사하여 대중화시켜서 지옥의 브류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차남인 얀 브류엘도 꽃과 정물화로 명성을 떨쳐 벨벳 브류엘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브류엘 가문은 이후 4대 동안 10명이 넘는 화가를 배출하며 플랑드르 미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피터 브류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개혁과 스페인의 억압적 지배로 네덜란드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브류엘은 죽기 직전 아내에게 자신의 드로잉 중 일부를 태워달라고 유언을 유았는데 너무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담겨 있어 가족들이 화를 입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브류엘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도 그 발은 항상 진흙탕 같은 민중의 삶 속에 두고 있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브류엘이 그린 또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네덜란드 속담, 바벨탑,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